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는요. 셀트론의 테바 아조비에 대한 CMO 물량 1155억 분석입니다. 어제 장 마감하고 요 테바 공급계약 공식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 영상은 찍지 못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전 그 미국 시장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요, 일단 그 코로나 재확산, 예, 그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약간 좀 혼조권을 마감했어요. 나스닥은 여기 보시면 0.5% 상승했죠. 예, 예, 주요 이제 기술주들, 여기 시총 상위 순으로 쭉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뭐 구글, 뭐 이런 기업들 보면 다 상승했죠. 예, 1에서 한 3%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조금 혼조세예요. 예, 뭐 컨택, 뭐 언택 비교해서 이제 언택 주들은 뭐 대체적으로 올랐고 컨택 주들은 보시면 뭐 화학주들, 뭐 금융주들, 뭐 이런 것들 제조업단의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 부분이 재확산되는 게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주들은 피해를 안 보거나 수혜주들은 상승하고 거기에 피해 보는 그런 어떤 제조업단의 컨택 소위 이제 컨택 기업들은 빠진 거죠. 그래서 좀 혼조권을 보인 그런 시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지금 주도주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는 일단은 한 번씩 시장의 어떤 반등 구간에서 좀 상승하거나 이러진 하지만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못한다는 걸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1.3% 빠졌고요. S&P는 0.5% 빠졌어요. 미국 시장은 이렇게 좀 혼조권 마감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뭐 거기 수혜주들, 예, 그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예, 조금 언택, 컨택, 예, 이런 기업들은 경기 민감 섹터는 오늘 조금 미국 시장 영향 받아서 좀 빠질 가능성도 높죠. 미국의 이제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를 했다는 것도 조금 상징적이죠. 예, 200만 명 돌파, 300만 명 돌파, 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좀 의미 있게 다가오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테바 아조비 물량 이제 공급 계약 고시가 났는데요. 여기 이제 그 조만간 날 걸로 좀 예상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공급 계약을 맺은 지가 꽤나 오래됐고 올해 이제 테바 아조비가 이제 음, 오늘 연간 판매 컨센서스가 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 이 분야도 굉장히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이 편두통 치료제라는 분야가 굉장히 좀 성장하는 분야라 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총 시장 규모가 거의 7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커지는데 거기 몇 개 업체들이 이제 과점하는 체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테바 아조비의 어떤 매출도 계속 꾸준하게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따라서 저번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짚은 적이 있어요. 테바의 아조비가 셀트론에게 한 매출 1조 원을 향후에 안겨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목의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계약 내용은 1155억입니다. 셀트론은 이제 작년 매출 대비해서 한 10% 되니까 적지 않은 분야죠. 그래서 그 테바하고는 이 셀트론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또 갖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항암제 계열, 트룩시마, 허주마 이런 것들을 판매 대행을 해주는 어떤 기업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 테바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약, 이 편두통 치료제 아조비의 그 이제 원료 의약품을 이제 CMO 위탁 개발 생산해서 이제 공급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항체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기술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셀트론과 이런 어떤 서로 주고받는 굉장한 어떤 관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고요.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맺었던 그 공급계약 공시 한 800억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늘어난 규모예요. 그래서 이 1155억이 어느 정도 어떤 규모인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2020년 7월 9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이제 분기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매출에 배분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테바의 아조비라는 이 신약이 셀트론에게 또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약인지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셀트론의 매출에 또 적지 않은 부분을 담당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야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복병이 될 수도 있는 분야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셀트론의 이제 위탁 생산 쪽하고 관련 있는 지난 아조비의 이제 1분기 매출액은요, 2,900만 달러. 예, 작년 대비 44%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테바가 이 매출을 내기 전에 이 재고로 쌓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물량을. 예, 이 약이라는 건 이제 한 1년 이상 이렇게 재고를 쌓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 증가한다는 것은 재고를 이제 더 쌓아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공급 계약 공시가 날 것이다 예상을 할 수 있었죠. 예, 그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될지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과거보다 더 많은 물량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아조비의 어떤 매출 흐름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2020년 아조비 매출액은 지금 컨센서스 3천억 정도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억 달러. 이게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흐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체 의약품이기 때문에 항체 의약품 생산에 강점을 가진 셀트론이 위탁 생산해서 테바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셀트론이 굉장히 또 생산 기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제조 원가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일단 제조 원가가 한 3-40% 정도예요. 그러니까 올해 컨센서스 3천억이라고 칠 때 3-40%, 한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공급 계약 공시를 낸 게 1,15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좀 들어맞죠. 예. 가이던스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예, 제조 원가 이거니까 셀트론이 공급할 때 매출액은 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조비 판매 증가는 셀트론에게 상당한 매출 증가 요인이 될 듯. 셀트론 헬스케어를 통하지 않습니다. 셀트론 테바에 직접 공급해요. 그래서 이 테바의 아조비 물량 자체는 셀트론 헬스케어 쪽에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셀트론에 잡힙니다. 그거를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되죠. 셀트론이 파는 모든 바이오시밀러의 그 판매는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가 담당하니까 그쪽에 이제 매출이 잡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테바의 아조비 월 평균 편두통이 한 4일 이상이고 일상생활이 좀 어려울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위한 인간화 단일 클론 항체 약물입니다. 편두통이 오기 전, 편두통이 온 다음에 이제 두통이 생기는 거는 그냥 이제 우리 약이 있어요. 그냥 진통제 계열 같은 그런 약을 먹는 거고요. 편두통이 오기 전에 증상을 완화해주는 예방 주사 약제예요. 주사 먹는 약 아닙니다. 주사 약제예요. 항체 치료제니까 당연히 이제 그 주사제죠. 새로운 계열의 치료제를 통해서 편두통 예방 치료제를 매일 복용해야 하는 부담으로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치료에 불만족한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월평균 두통 일수가 4일 이상인 환자들에게 높은 치료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형성된 시장, 그냥 이제 편두통을 예방이든 걸렸을 때는 그냥 이제 뭐 그 진통제 계열로 이제 먹는 것,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뉴스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두통일 때 뭔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약들입니다. 저도 이제 먹은 적이 있죠. 뭐 두통약. 그래서 그런 시장들을 기존 형성된 시장들을 심각한 사람들 잠식해 나갈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편두통은 세계보건기구 이제 WHO에서 선정한
질병 부담 쪽에서 이제 2위 질환입니다. 특히나 이제 선진국 쪽, 유럽 쪽에 이제 환자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뭐 그 원인으로는 약간 좀 유전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편두통이라는 게 이제 이런 어떤 성격을 지닌 이제 분야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조비 편두통 예방 치료제는 CGRP 항체 치료제인데 지난해 4분기 CGRP 항체 편두통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암젠이 49%, 릴리가 37%, 테바가 13%.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 테바가 왜 이렇게 여기보다 낮을까? 점유율이. 그 이유가 있죠. 이따가 이제 그 이유를 타개할 수 있는 테바의 또 변화,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작년 연간 매출 보면요, 암젠 같은 경우, 에이몽 같은 경우 3,700억. 2018년도 5월에 이제 승인받았어요. FDA. 릴리, 엠갈티 1978억 원. 2018년도 9월에 FDA 허가받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2009년 작년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허가 받자마자 이제 시장이 형성됐잖아요. 처음에. 근데 지금 전체 매출 자체가 합산 매출 자체가 거의 7천억 수준이에요. 그렇죠. 이 분야가 시장 수요가 굉장히 있었다는 거예요. 시장 수요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테바의 아조비가 보시면 1135억 2019년도 기준입니다. 근데 올해 컨센은 3천억이죠. 급성장하는 분야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도 9월달 요것도 이제 릴리랑 같이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FDA 통과된 시기는 크게 지금 세 업체가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매출액은 굉장히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해소한다면 테바의 점유율도 상당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요. 처방법 한 데 있어가지고 암젠이나 릴리가 한 달에 한 번인데 비해서 테바는 3개월에 한 번이니까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서 두 업체는 한 달에 한 번 맞아야 되는데 테바 거는 세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토 인젝터 타입이 아니라서 점유율에서 뒤진 걸로 판단되어졌어요. 이런 형태. 이제 자가주사 제형이죠. 요게 아니라서 점유율에서 뒤진 걸로 이제 판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바가 이제 2020년 1월 29일 오토 인젝터 타입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4월 미국 시장에서 아조비 오토 인젝터 타입을 론칭했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또 지금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래서 4월, 5월, 6월 2분기 매출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급 계약 공시도 이렇게 서둘러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20년 4월 14일에는 아조비 캐나다 판매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본격적으로는 2분기부터 이제 이런 승인을 획득했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판매 어떤 절차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선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출은 3분기부터죠. 사실은 이 오토 인젝터 타입이 이제 출시돼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진건 승부 자체는 이번 3분기부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 인젝터가 타입이 개발돼서 승인받고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테바의 아조비가 올해 상당히 좀 점유율 면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싱크풀 제가 이제 많이 참고하시는 분이죠. 그날까지 2028님. 그래서 이제 어제 싱크풀에 이런 자료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분이고요. 좀 인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의 이제 CMO 물량 좌측 이제 그리고 테바의 아조비 매출 오른쪽 500억 1000억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셀트 공급 누적 요 빨간색 선입니다. 그리고 아조비 재고 추정. 아조비의 재고가
줄어들면 예, 당연히 이제 셀트리온 공급이 예,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제 앞으로 테바가 이제 그 매출 발표를 할 때, 실적 발표를 할 때 아조비 쪽에 그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또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아 재고가 이렇게 좀 줄겠구나. 그러면 조만간 뭐 공급 계약 공시가 또 나오겠구나. 추가적으로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매출이 늘지 않았으면 추후에 한참 뒤에 난 나오겠구나. 왜냐하면 재고가 충분하니까 예,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유럽 출시, 유럽에서 단가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그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암젠이라든지 릴리 대비해서 유럽에서는 좀 강점을 가진 그런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럽에서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재고를 낮추는데 아마 영향을 줬을 걸로 생각합니다. 캐나다 출시, 또 이제 미국 쪽에 오토 인젝터 출시, 유럽의 출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재고 하락, 공급계약 공시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 꾸준하게 셀트론의 이제 매출을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제품이 될 걸로 보고요. 이 편두통 치료제 시장 규모가요, 이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업체 디시즌 리소시즈 그룹에 따르면 미국, 일본, EU 5개국, 주요 5개국 등에서 2025년에 100억 달러 규모 성장 전망한다. 12조 규모. 12조를 아까 보면 그 세 업체가 주로 나눠 가지는 구조가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편두통은 진단과 치료가 쉽지 않은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질환처럼 각사의 주력 의약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죽을 때까지 계속 이걸 맞아야 되는 그런 이 자가 면역 질환 이런 시장처럼 각사의 이제 주력 의약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2분기까지 오토 인젝터 출시로 매출 급증이 전망된다. 2분기, 3분기. 제가 볼 때 3분기쯤 될 것 같아요. 매출이 좀 급증하는 건. 그래서 테바의 실적도 향후 나올 때마다 제가 또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조비는 이제 막 개화한 시장으로 향후 고성장하는 분야임은 확실하다. 4월달에 이제 미국 아조비 오토 인젝터 출시로 1, 2위 업체 점유율 따라잡을지 여부를 분기 실적 체크하면서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오토 인젝터가 이제 출시되면서 이 단가가 더 비싸거든요. 기존 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또 점증에 또 큰 역할을 하고요. 역시나 이제 미국 출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어느 정도 1, 2 업체 점유율을 따라잡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이제 2분기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2분기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점점 3분기, 4분기 갈수록 늘어나는 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셀트론이 뭐 CMO 쪽이 주력은 아니지만 이 약이 고성장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 증대에 좀 기대되는 측면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그 공시 당연히 모르겠어요. 단기적인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셀트론의 어떤 기업 가치에는 상당히 그래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장기의 주가 흐름은 실적이 좌우하게 될 거고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또 이제 모멘텀들이죠. 어떤 시밀러가 이제 유럽에서 승인받고 미국에서 승인받고 출시되고 혹은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가 출시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과 주가 퍼포먼스를 만들게 되고 지금 내용은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네, 하여튼 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